제가 지금은 임대지만 전 완전 이적으로 토트넘에 남고 싶습니다. 전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팀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소니는 저에게 바로 토트넘에게 온 것을 환영한다는 문자를 보내줬어요. 감동이었죠. 그 뒤로도 소니는 제가 적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고 그것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제 스스로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 현재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가 끝난 후 베르너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베르너는 이 인터뷰에서 캡틴 손흥민을 언급하며 그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그걸 본 현지 팬들은 역시 캡틴 최근 베르너의 경기력이 좋아진 이유가 있구나. 베르너가 빨리 적응한 것 같았는데 그의 리더십은 최고야 등의 반응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베르너가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고마움과 그가 있어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해 놀라게 한 소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즌 도움으로 토트넘이 승점 3점을 챙기면서 4위를 탈환했습니다. 토트넘은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홈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뒀는데요.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400번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클루셉스키의 원톱 놀이에 무승부를 거뒀던 토트넘이었는데요. 승리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승리하기 위해선 클루셉스키를 절대 선발로 써선 안 된다. 요즘 클루셉스키는 손흥민의 득점왕을 도와주던 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을 가지지 못해 자신이 윙어임에도 중앙으로 침투해 캠을 타 망쳐버리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클루셉스키는 선발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누누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나는 토트넘을 지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 그들에게 완전히 최적화된 전술을 짤 것이며 오랜만에 찾은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나는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갈 것이다. 내 제자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라고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클루셉스키가 저번 경기에요. 선발 제외가 될지 걱정이 되는 가운데 라인업이 발표되었는데요. 원톱 자리에는 손흥민, 이선의 베르너 메디슨 존슨이, 백포에는 우도기 판더펜 로메로 포로로 클루셉스키는 선발이 제외된 모습으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날 경기 전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 스타디움 한가운데에서 사물놀이가 펼쳐진 것입니다.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고 있는 캡틴 손흥민 단 한 명만을 위해서 펼쳐진 것이었는데요. 토트넘에게 손흥민이라는 선수 한 명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맞춤 전술을 들고 나온 노팅엄이었지만 압도하는 토트넘이었는데요. 전반 2분 만에 코너킥을 따내고 슈팅까지 가져가기도 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소유권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압박으로 빌드업 또한 방해받고 있던 노팅엄인데요. 전반 10분에 초장거리 골이 터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터백 무닐로가 비카리오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초장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 옆으로 빗나가면서 토트넘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듯 토트넘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반 15분 상대의 자책골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장거리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던 무릴로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는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골대 앞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베르너의 크로스가 무릴로를 맞고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당등 위기였던 노팅엄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반 27분 바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오른쪽 돌파에 성공한 엘랑가가 곧바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컵백을 시도했고 그대로 공을 받은 우드가 골대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골망을 갈랐는데요. 또다시 존슨을 선발로 쓰면서 전반전에 골이 터진 토트넘이었지만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1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프타임 교체라는 강수를 두며 지쳐 보였던 비스마와 사르 대신 호이비에르와 벤탕쿠르를 투입시키며 후반전의 분위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후반 2분 만에 골이 나올 뻔하기도 했는데요. 호이비에르가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키퍼에게 막혔습니다. 그로부터 5분 뒤 토트넘은 바로 역전골을 터뜨렸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구호 도움이자 판더펜의 역전골이었습니다. 후반 7분 중앙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던 판더펜에게 패스했고 공을 받은 판더펜이 곧바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른 것이었는데요. 후에 이 골의 XG 값이 0.05라고 밝혀져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예전에는 이런 골이 손흥민한테 자주 나왔는데 요즘엔 못 본 지 오래됐다. 오랜만에 시원한 골을 봐서 좋았지만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한테 나온 게 아쉽다. 라고 남기며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손흥민의 슈팅이 아닌 것이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저기서 손흥민이 슈팅을 안 한 것이 매우 잘한 선택이다.
손흥민이 슈팅을 했다면 앞에 수비수 2명이 있어 막힐 뿐만 아니라 역습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패스를 해 추가골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극찬을 했는데요. 기세를 탄 토트넘은 쐐기골까지 박아버리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후반 13분 메디슨이 올린 크로스를 벤탄쿠르가 반대쪽으로 넘겼고 박스 안에 있던 포로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은 것인데요. 포로의 리그 1호 골이었습니다. 포로는 평소에도 골을 넣고 싶어하는 수비수였기에 마침내 리그에서 골을 넣으며 그 누구보다 기뻐했는데요. 경기는 3대1 토트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경기가 끝난 후 베르너는 BBC와 스퍼스 플레이 등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쉽게 이기는 경기가 없다. 우린 항상 어렵게 이기는 것 같다. 항상 한 골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말이다. 하지만 우린 후반전에 즐겼다. 내가 선제골을 터뜨려 기뻤고 소니가 나에게 해준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난 그동안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이젠 상대들도 알기 때문에 내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명의 수비수들이 나를 가로막아 메디슨이나 소니 등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못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보고 소니가 나에게 그럼 한번 바깥쪽에서도 크로스를 올려보라고 조언했고 난 그가 조언한 대로 실천했는데 정말 선제골이 터졌다. 역시 소니 같은 공격수들이 공이 어떻게 올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주변 선수들이 팀 내 다른 선수의 스타일을 알면 경기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다. 우린 아직 서로 잘 이해하려고 하는 중이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기에 관여도 하고 경기력도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냐는 질문에는 좋은 팀에서 나를 원했고 나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여기 온 첫날부터 모든 게 잘 맞는 느낌이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이곳에 도착하고 얼마 뒤에 소니에게 문자로 토트넘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문자가 온 것이었다. 자리를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이적도 아닌 나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고 그가 왜 캡틴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내가 온 첫날부터 나를 바로 팀에 포함시켜줬고 공도 많이 줬다. 무엇보다 내가 경기에 관여하고 싶게 만든다. 이것이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이유이고 내가 이 팀에 남고 싶은 이유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 선수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팀 분위기 또한 매우 좋았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처럼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으로 임대생인 베르너까지 이적하고 싶게끔 사로잡은 모습인데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캡틴을 해서 팀 분위기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즘 이타적인 플레이로 자신이 골을 넣기보단 팀원에게 패스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도움도 좋지만 직접 골을 넣어 득점함과 도움함을 한꺼번에 받는 업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